오늘은 206쪽부터 진행되는 정적분의 활용, 그러니까 넓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림이 있고 뭐 넓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정적분의 계산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넓이를 가지고 도입을 했고 얘가 넓이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 구분구적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이 뭐냐면 구적.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x축이 있죠. 거기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A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본 도형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기본 도형. 기본 도형이 뭐냐면 삼각형, 사각형, 부채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 그냥 다각형이라고 하죠. 그걸 여기다 채워 넣는 거야. 내가 여러 가지 도구들인데 거기를 갖다가 칠기도리기처럼 이렇게 해서 쌓아서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거야. 오차가 생겨도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직사각형이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를 갖다 똑같이 n등분합니다. n등분. n등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 전체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쪼개지겠죠. n개로.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사각형을 채워 넣을 건데 튀어나가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을 세울 거냐 하나의 기준을 잡을 건데 가로의 길이는 요거 한 칸을 가로의 길이라고 하죠. 그럼 전체 길이가 b 빼기 a인데 이걸 n등분 했으니까 요 한 칸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로의 길이를 뭘로 택할 것이냐? 바로 왼쪽 오른쪽에 함수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오른쪽으로 볼게요. 그럼 요 놈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요 좌표에 대한 함수값으로 생각하자. 그럼 함수값은 무엇이냐? 바로 a라는 좌표에다가 요 한 변의 1만큼을 더하게 되면 그 자리가 요 놈의 자리가 되는 거죠. x좌표. 그것의 함수값을 계산한 거야. 그럼 얘가 가로, 얘가 세로. 곱해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진 거야.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구간에 따라 비어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튀어나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물론 왼쪽에 있는 놈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얘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이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 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함수값이 어떻게 정의되냐? 첫 번째 도형의 길이는 이만큼이 넓이가 되죠. 그죠? 두 번째는 A에서 요 길이의 2배만큼을 더한 여기다 2를 곱한 놈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몇 번 더했는지 이만큼의 길이를 몇 번 K배만큼에 더한 것이 각각의 K번째 X좌표 즉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건데 그놈의 함수값이니 우린 이걸 K에다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의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여기는 N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정의된다. 그때 이 N을 극한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극한을 잡아. 리미트를 딱 잡게 되면 이게 뭐야? 아주 잘게 쪼개게 되는 셈이니까 이런 오차들이 아주 잘게 줄어들어. 거의 0에 가까이 맞추겠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만큼의 넓이로 계산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x좌표의 함수값 세로의 길이 곱하기 n분의 b-a 가로의 길이 이만큼이 전체 도형의 넓이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a부터 b까지 fx, dx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인데 이보다 앞서 우리가 정적분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체크할 건데 n분의 b-a라는 것이 이 선분의 가로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로의 길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n분의 k를 포함한 앞에 상수배되는 것이 n분의 b-a, n분의 b-a가 우리가 보통 극한값을 구할 때 많죠. 그 세팅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게 그 값들이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세팅을 해서 같게 만들어 줘야 돼. 그때 비로소 요거는 나타낸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보라색 부분은 뭐냐면 함수값이에요. 그 지금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를 했으니 얘가 넓이가 되는 건데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함수값이 음수지. 그럼 이건 음수 넓이가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걔네들 넓이에다가 부호를 바꿔준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근데 넓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는 a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 함수를 dx를 해버리면 된다. 이게 바로 정확한 넓이의 정의가 된다. 알았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게 될 겁니다. 208쪽 72번 문제 볼게요. 나중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할 거야.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dx. 그리고 뭘 붙여줘?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함수값 세로 길이가 음수기 때문에. 알았죠? 그걸 계산하세요. 두 번째 문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라고 돼 있어. 미분을 통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갖다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 함수 자체가 x축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그때 절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최고차 음수니까 감소하면서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 되면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가 그래프의 특징상 우리는 얘가 지금 현재 원점 대칭인 걸 알고 있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의 dx에서 2배만 해줘도 그냥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식에 따라서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 아니거나 그럴 때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0부터 1까지 fx dx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양의 값으로 그냥 정적분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잠시 지금 했던 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어진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요 놈이 서로 단 두 실근을 갖고 있어요. 그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6분의 이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항의 수가 a인 경우야. 그럼 6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과 그냥 똑같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a는 최고차이니까 얘가 음수라고 가정을 할게. 그래야 이 위로 블록인 형태를 만들어서 양의 값을 나타내겠지? 그지? 그럼 이 식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x-알파니까 여기다 fx, dx 가져오시고, 그죠? dx,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져올 때 여기를 뭘 갖고 와? a의 x-알파, x-베타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는데 그냥 절대값으로 계산할게요.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시키면 실제로 아마 뒤에 나올 거야. 뒤로 가시면 어디냐면 우리 교재 216쪽 보세요. 216쪽에 이게 나와 있지, 그치? 지금 얘는 지금 현재 2차 함수인데 3차 함수까지도 만들 수는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2차 함수에 관한 거,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 어쨌든 거기서의 교점의 근이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어쨌든 연립을 하게 돼서 얻어진 새로운 2차 식, 그죠? 그 2차 식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참 좋기는 해요. 나중에 미지수가 복잡해진다면. 그래서 이 내용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법칙이 있다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 빼기 1이니까 3 빼기 1의 세제곱 끝,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야.
그죠? 어떨 때? 적분 구간이 x 절편인 경우. 넓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3번입니다. 다시 209쪽 돌아와서 함수 y는 x, x-1, x-k, k 값이 1보다 커요.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 일단 절편이 나와 있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k. 그지? 그럼 얘가 대칭인가요? 그건 얘기 못해요. 일단 이 넓이가 서로 똑같다 그랬어?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성질을 하나 내는 거예요. 0부터 1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fx dx를 계산하면 넓이가 돼요. 얘는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fx dx를 계산하면 넓이가 마이너스가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0이란 성질을 만족하네. 그리고 봤더니 같은 fx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 1부터 k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성질이죠. 0부터 k까지 fx dx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0이란 얘기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똑같을 때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0부터 k까지의 부분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이 각각의 부분의 넓이를 환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넓이, 얘는 넓이의 마이너스니까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 성질 이용하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0부터 k까지, 그리고 정리하면 전개하시면 돼요. x세제곱 1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kx dx, 이걸 0으로 k값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정리하십시오. 다음 쪽. 여기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y는 fx의 형태의 함수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y값이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y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y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x는 gy로 되어 있는 식도 우리가 차분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이 있다고 치자. 이 함수의 식이 이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C고 이 자리가 D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 x라고 생각해봐. 이쪽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양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때를 정적분을 했겠지. 그러면 요게 길이가, 이 길이가 함수값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x 좌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이 양의 값이고 왼쪽이 음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대로 정적분이고 왼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알겠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x축을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정적분의 넓이,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거기 우리 교재 210쪽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가 x축인데 함수 fx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fx가 아닌 다른 함수가 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각각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 자리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서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이 전체 넓이가 계산되는 거잖아. 반대로 a부터 b까지 gx dx를 계산하면 이 아랫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빼주면 되겠네. 적분 구간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fx-gx dx를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뺀 이유는 얘가 함수값이 더 크지. 함수값이 크다는 것은 y값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 빼기 아래, 일명 EXID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법칙.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뺀 함수의 정적분의 값이 되더라. 근데 x축이 저기 있으니까 이해가 쉬운데 x축이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 x축이 있어?
함수 fx, 여기가 gx야. 짠, 짠. 이 부분은 a부터 b까지 fx dx예요. 이 아래 있는 부분은 a부터 b까지 gx dx의 마이너스가 넓이에요. 그럼 이 각각의 둘은 어떻게 돼야 돼? 더해야 전체 넓이지.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렇게 되면 식은 어떻게 될까? fx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니까 같아요. x축을 위에다 넣어볼까? fx g. 선생님 밑에가 f고 위에가 g면 그럼 좀 이따 바꾸면 되는 거. 어쨌든 두 함수가 있어. 두 전체 넓이는 gx d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위에 거는 f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지. 그럼 그걸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되네 f 마이너스 g. 우리에겐 exid가 있다. x축의 위치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함수 fx 마이너스 y콜 제로라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던 것이고, x축 위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럼 y콜 제로 빼기 fx. 결국은 위아래. 위아래. 그쵸? 그렇게 해서 정적분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 오른쪽 빼기 왼쪽. 같은 이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211쪽 맨 위에 넓이라는 것은 어쨌든 각각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74번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겠니?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일단 봐봐. 연립하시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0. 이런 식이 되겠죠. 0과 4에서 만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자리가 0이고 이 자리가 4가 돼요. 그래서 넓이는 0부터 4까지 곡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의 dx가 넓이가 된다.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적분 구간이 함수의 식이야. 근이야, 근. 그러니까 6분의 요놈의 절대값 1 그리고 4 빼기 0 4의 세제곱 이게 그냥 넓이가 된다. 넓이 알았지? 두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6 연립합시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야. 얘가 축이 2분의 1이고 얘는 10이니까 얘가 왼쪽에 이렇게 있고 얘가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넓이니까 인테그랄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렇죠? 어떤 게 위에 있어? 위로 올려. 얘가 위에 있어요. 이거 빼기 이거니까 부호 바꿔요. 더하기 4x 플러스 6. 이거 정적분 하시면 되겠고, 물론 지금 연습시키는 거예요. 6분의 절대값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의 세제곱 이렇게 넓이 계산하셔도 된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넓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다가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른 함수들의 교점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봤잖아. 이제 접선을 좀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75번이에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1,1에서의 접선.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점이 주어졌잖아. 뭘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미분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대입하시면 기울기는 2가 돼요. 그래서 y-1은 기울기 2x-1. 접선은 y는 2x-1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요놈의 근이 있네?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기함수죠. 맞니? 기함수야. 1이네? 올려. 그러니까 얘는 사람 오지만 여기 0,1을 지날 것이고, 그래프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x축 좌표 봐야 되니까 그냥 안 그릴게요. 여기가 1이면 그래프의 기형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거기에 y는 2x 플러스인데 1,x가 1,1. 1,1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접선을 그리니까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1인 거야. 그럼 우린 이 자리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연립한다 그랬지? 그지? 뭐 충분히 구해봤어. 그럼 이 주어진 식과
접선을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그치?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근을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교점을 알고 있으니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 왜? 접점 x좌표 접하는 거니까 얘는 제곱의 인수를 갖는 거잖아, 그지? 이게 상수항 1이죠. 플러스 1. 상수항 플러스 2지. x 플러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계산합니다. 얼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곡선 빼기 직선이니까 이거 그대로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dx.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12분의 계산은 뭐. 근데 그건 얘기 안 하니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6분의 2만 지금은 그치? 두 번째 아니구나. 접선했죠. 213쪽 뒤로 가서 214쪽 보자. 76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있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는 mx 얘가 이름화. 요게 좀 쉽겠다. 아까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요 0과 2에서 만나는 함수야. y = mx라는 직선인데 m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y는 mx에 의하여 이등분해 x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를 얘가 이등분한 반으로 쪼갠대.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교점을 알아야 되죠. 그죠? 연립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 자리는 얼마가 돼? 2 빼기 m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아니면 x제곱 넘어가세요. 플러스 m-2의 x 그걸 제로 이렇게 되잖아. 0과 2 빼기 m. 교점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넓이의 2배가 전체 또는 이 넓이의 2배. 넓이가 똑같지? 근데 이쪽 아래쪽 부분보다는 위쪽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m까지 위, 아래 어떻게 해야 돼? 부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m-2의 x dx 이 넓이의 2배가 그지? 2배가 0부터 2까지 이 넓이랑 똑같다. 여기 어떻게 계산한다고? 요만큼의 넓이는 6분의 1에 2-m의 세제곱 쓰세요. 전개하지 마시고 한 번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넓이에 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연습 좀 하고 갈게요.